네, 키움증권에서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학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이 네. 좀 약할 것 같긴 했죠. 네네. 워낙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우려감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오늘 아침에 급락했고 물론 지금 급락했던 시점에 약간씩 반등해 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한마디로 쌀벌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오늘 4% 넘는 하락세를 보이다가요. 지금 약간 진정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반등을 할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떨어져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도 별로 없었습니다. 34억 매도인데 연기금에서 로스컷 아니면 차익 시전 이런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매도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심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약간의 매도에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거에 반증은 뭐냐면 오늘 상승의 특징주를 찾아보려고 하면은 거의 손에 꼽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매우 극단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다. 이것이 아마 시장 오늘 변동성을 확대시킨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도 뭐 외국인 매도가 1,0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 매도가 뭐 크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규모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 자체가 경기 둔화라는 너무나 이제 거대 담론으로 이제 그 몰아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죠. 지금 앞서 이제 그 올라간 걸 찾기 쉽지 않다는데 사실은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꾸준하게 살아있는 주식은 제가 봤을 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딱 두 개입니다. 동시효과 때부터 느낀 건데요. 나머지는 좀 많이 떨어졌다 반등하다가 좀 다시 주저앉는 건데요. 종목을 딱 불러드리면 한국전력이랑 KT 두 개만 시작부터 살아있고요. 나머지는 큰 의미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죠. 이제 거대 담론이라는 표현을 우리 이성훈 대표가 했는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시장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전 그걸 없다고 보고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실적이 뭐 좀 안 좋았는데요. 뭐 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고요. 큰형님이 제일 많이 안 좋았잖아요. 삼성전자가 하나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더 나빠지고 아직 발표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오늘 코스닥이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코스피 나머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KTNG가 뭐 그렇게 잘났어요. 한국전력은 뭐 또 그렇게 잘났어요. 그거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아예 주식시장은 분위기인데요. 분위기가 대한민국만 주시장이 있다. 외국인이 없다 그러면 전 주가가 뭐 지금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몇 가지 있겠지만 두세 가지 똑같은 논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성훈 대표도 뭐 생각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이틀 연속 똑같은 얘기했어요. 유로존 어렵다.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 이거 뭐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얘기했고요. 새롭게 있다 그러면 IF 총재가요. 발음도 어렵잖아요. 그 양반이. 뭐야? 라가르든지 뭐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재무장관이었죠.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예, 여자분. 그러니까. 네네. 근데 그분도 그랬어요. 난데없이 이제 잃어버린 10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잃어버린 10년 듯이 유로존도 잃어버린 10년 하니까 끔찍하죠. 네. 예, 끔찍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보면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작년에 올 초에도 이러더니 지금 내년에도 더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로존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지만요. 미국 사람은 엄청 시키는 또 뜨거운 소식이 저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거든요. 네.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저 동네에 있을 땐 상관없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한 명 죽고 한 명까지 또 확진되니까 이거 여행도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에볼라 바이러스 계속 나오고요. 거기다 유가 있잖아요. 유가 하다 보니까 유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셀가스 업자까지 지금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뭐 물론 자기네가 만들어서 그랬지만 자기네들도 벌이가 현찮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셰일가스의 BP가
그 WTI 기준으로 해서 75불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셰일 83달러 정도 가스, 나오잖아. 여기 점점 이제 BP 근접해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셰일가스가 뭐 파내기 힘들어 갖고 만약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간 곳 같은 경우는 이제 BP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 아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머리 아프다라는 그런 쪽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강한 달러. 물론 이제 우리 전 주원님의 말대로 이제 꺾여야 되거든요. 네. 좀 진정되는데 그건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강한 달러 쪽에 가고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워낙 안 좋으니까 다른 지역이 하는 거다. 또 하나 이제 아직까지 이제 설왕설래하고 날짜가 해제 안 됐어요. 뭐 좀 중국 언론에서 뭐 곧 한다 하는데 어찌됐건 우리 입장이나 이머징이나 글로벌 펀드를 움직이는 사람은 후광통에 대해서 지금 정신 나가 있거든요. 지금요. 예? 우리나라 증권사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어찌 보면요. 준비를 못해서.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준비한 데는 김주권 이재석 전문가님밖에 없어. 근데 하여튼 그 후광통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아요. 지금요. 네. 뭐 걱정보다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후광통이 새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기회는 어떻게 해? 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쏠려가면 어딘가 빠져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 네.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큰 상관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시장 그 안에 있단 말이지. 그게 지금 시장의 어려움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앞서 코스닥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요. 앞서 이제 좀 잠시 후에 봐야 되겠지만 현대차가 지금 아침부터 좀 보합에 있고요. 삼성전자 하락에다가 지금 반등 조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네. 반등이라 할 수도 없지만 오늘 연기금 사고 있어요. 코스피를요. 네네. 코스닥 팔고 있잖아요. 네. 연기금은 뭐 버티니까 한번 쏘는 거고요. 지금 이쪽으로 지금 산다고. 지금 이거 사는 건 제가 연기금이나 투신 일부 산다고 보거든요. 이런 쪽이 네. 지금 버티고 있는 것들이냐. 그래서 시장은 뭐 우리가 잘못하기보다는 글로벌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성원 대표는 어떻게 봐요?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가야 하는데요. 지지선, 저점 이런 의미가 어떻게 봐요? 없죠. 지금 없어? 상황에서 이제 센치멘털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펀더멘털에 대한 쪽을 떠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히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3년 연속 분기 순이익이 감익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분기 순이익이 감익이 됐다라는 얘기겠고. 대한민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보다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 시장에서 박스권에 갇히는 거는 맞다라고 보는데 성장 때문에 그러잖아. 예. 근데 이제 뭐 1900포인트 초반대까지 내려왔다라면은 여기서는 뭐 지지선이나 이런 걸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 분위기에 대한 쪽을 돌릴 만한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재료가 뭐 FOMC 의사로 공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보련 무슨 드라마야 도대체? 막장 드라마. 막장 막장은 드라마? 아니고 예, 막장이죠 그것도. 예. 저는요. 장거리가 어제 끝났죠. 그게 아니라 네. 꼭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네. 이거 영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영문도 네. 그렇고 이런 데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럼 말도 안 되는 기사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장보리가 갑자기 오늘 많이 떠요 저게. 네. 뭐 그렇게 짜증나요 그런 게.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 아예 증권은 이런 거 안 나왔으면 돈도 안 되는 얘기 왜 자꾸 뜨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 떠 그런 게요. 뭐 장보리 그 뉴스에 몰라 많이 자주 떠요. 자주 떠. 그게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래서 제가 만약 증권회사 사장이거나 증권회사 HTS를 만들면 그런 연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네. 거. 네. 왜냐면 복사 붙이기 하는 많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좀 다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안 나오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야지. 그 완전 시장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시장이. 뉴스 오늘 특징적인 주식 몇 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뭐 미국 시장 오늘 나스닥이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좀 더 우리 시장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일단은 급락에 대한 쪽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신형 모델 D를 공개를 했는데 야 이거 완전히 뭐 SUV가 아니겠느냐라 했더니 SUV는커녕 듀얼 모터 이거에서 이제 실망 매물 좀 나왔다는 얘기 있고 트위터 뭐 페이스북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멘텀 주식이라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급락을 했고요. 뭐 구글까지 특이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그 9%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9% 넘게 급락을 했는데 네. 지금 마이크로 반도체 칩에 대한 어떤 그 전망에 대한 쪽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시장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일단은 오늘 그 대형 IT주 중에서 급락하는 건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좀
급락을 하는 게 특징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그 테슬라 얘기는 좀 더 해드리겠는데요. 하여튼 테슬라 권하면서요. 주시장은 상관없는 얘기 되면 테슬라 이번에 D가 나왔잖아요. 네. 그 D가 이제 그 모델은 정확히 안 나는데 모델 S의 이제 업 버전이거든요. 업그레이드 네. 버전인데요. 그것 때문에 X된 애들 있죠.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굽니까? 모를라요, 진짜? 자동차 제가 이런 거 딱 알 줄 알았는데요. 슈퍼카는 근데 어? 슈퍼카는 저는 전기차로 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그건 모르겠고요. 제로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 이 스포츠카는 그 울림이거든요. 근데 그런 전기차로 조용히 달리는 거는 스포츠카가 아니죠. 자기가 두 가지를 틀렸죠. 네. 울리면 만들거든요. 네, 울리면- 만들지만 그건 사운드의 울림과 진동은 다른 겁니다. 그런가? 진동은 다른 겁니다. 말 되죠. 그 진동은 엔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전기차 감히 따라올 수 없죠. 이제 이런 얘기 오늘 좀 하면 네. 그런데 분위기가 영 안 좋은데 썰렁한데요. 60마일까지요. 제로백 이제 젊은 분들 아실 테요. 3.2초에 끊었습니다. 이거. 네. 3.2초에 끊었어요. 60마일까지. 60마일이니까 한 91, 2km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90km 언저리인데요. 정확한 거 뭐 까먹었는데 90km 언저리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램보기니랑 페라리를 앞서요. 그래갖고 그게 어디냐면 F1 있죠, F1. 네. F1 수준이에요, 그게요. 내가 한마디로 미쳤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거가 그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번에 그 안전장치 있잖아요. 네. 이제 자동으로는 완전히 아니지만 자동으로 완전히 잠자도 되냐는 아니지만 안전운전 도움이 되는 키트를 내년부터 판매한다 그랬거든요. 한 4,500불 정도 옵션으로요. 네. 그래갖고 보면 이제 안전하면서 이제 그런 거 맨날 하는 거죠. 카메라 여러 개 달고 뭐 이러는 거. 그렇고 하긴 하는데 여튼 테슬라가 하여튼 오늘은 하여튼 주가 다 빠지니까요. 테슬라가 급락을 했는데요. 여튼 예상되는 가격이 12만 불에서 15만 불까지 나온다고 하는 건데. P85D 듀얼 모터에서 D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 테슬라에 대한 지금 그 티저 이미지가 이거였죠. 테슬라 10월 9일 오늘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시장에서 바라는 SUV 모델은 아니었다. 네네. 그러니까 신형 모델이 나오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런 슈퍼카도 좋긴 한데 슈퍼카는 이제 매출을 끌어올리는 모델은 아니죠. 그렇죠. 매니아들 하는 거고요. D는 이제 그래서 듀얼도 되고 4휠에 5휠 드라이브가 그래갖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나왔고요. 오늘 아침부터 또 강한 것은 역시 한국전력, 한국전력이랑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TNG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거. 일단 오늘의 하나의 특징적인 종목 군단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뭐 다 내리는데요. 다 내리는데 오늘 보면 오늘도 훅 내린 거가 이틀 연속 훅 내린 거 하나 있어요. SM. SM. 그럼 SM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데 오늘도 보니까 네. SM도 큰일 났다는 분석 보고서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쓰는 애도 있는데요. 네. 그게 뭐 시각이 워낙 엇갈리니까요.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 자신은 뭐 논리적으로 뭐 설득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뭐 제 의견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지나고 봐서 뭐 나올 거니까요. 근데 오늘 보면 안 좋게 얘기하는 애들도 분명 증거사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슈들 짚고 시간 가겠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또 유럽 갔잖아요. 네. 네, 그 무슨 얘기 했어요? 거기서요. 거기서 이제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중국의 7.5%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은 확실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증권사가 이제 가장 후하게 쳐주는 데가 한 7.4%. 이제 좀 박하게 보는 것이 7.2%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데 7.2%까지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7.3, 7.4에 이제 그 중국 GDP 성장률 연간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GDP에 대한 쪽에 뭐 7.5% 숫자에 뭐 목숨 걸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리커창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 뉴스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중국은행에서 지금 이제 중국의 앞으로의 이제 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디로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분석에 대한 쪽들이 이어졌는데 네, 뭐래요? 지금 보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쪽은 정보통신 쪽과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지속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 쪽들 이쪽을 삼성전자랑 똑같네. 그렇죠. 삼성전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반도체고요.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뭡니까?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가 헬스케어 쪽에 좀 집중을 한다, 바이오 쪽에 집중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도 역시 중국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된 쪽에 대한 쪽을 과거 이제 그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트라우마가 워낙 있었기 때문에 황우석 사태로 인한 여러 그때 트라우마가 아직도 이제 잊혀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쪽을 이런 그 모멘텀 기업들과 같이 여전히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한 쪽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해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의 글로벌 경기의 하락을 반영한 것이 결국 유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가 이제 이런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셰일가스 뭐 저도 얘기했고 이성 대표가 받아서 코멘트를 했지만은 셰일가스의 업체들 지금 머리 아프다. 뭐 이 친구 얘기 우리 대표 얘기 보면 WTI 텍사스 중진료 기준은 $75 이하 그럼 자기네들도 이제 이거 지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머리 아프다 얘기했는데요. 오페크의 통계 이런 게 좀 나왔죠. 네. 오펙에서도 지금 이제 그 공격적으로 그 오펙에서 지난달에 원유 생산량에 대한 쪽을 봤더니 산유량이 지금 또 월간 기준으로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경쟁적으로 단가가 그 저주의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죠. 단가 인하의 압력을 받게 되면 감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기 전에 빨리 팔자라는 그런 이제 의도 때문에 지금 이제 산유량이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9월달 지금 산유량에 대한 쪽이 8월 대비해서도 40만 배럴이 늘어나서 지금 이제 뭐 3,047만 배럴 월간 기준으로 일평균 이렇게 생산을 한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이라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전쟁에 대한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제 마구마구 싸게 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 수급에 대한 불균형을 갖고 온 거는 뭐 셰일 오일입니다. 셰일 오일에 대한 영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사우디가 중국하게 이제 야 우리가 딜 장기 계약할 테니까 나 물건 확보하자 그러니까 네 형님 주겠습니다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사우디가 또 특히 이제 공격적으로 원유 가격 인하에 대한 의지를 좀 표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유가에 대한 쪽의 반등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 특히 이제 국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물론 이제 그 롤마진이라고 해서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제품 가격이 좀 더 적게 떨어지면 괜찮은데 나프타 베이스하고 이제 에탄올 베이스 이 두 가지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 나프타에서 이 에틸렌을 생산하는 것보다 에탄올에서 에틸렌을 생산하는 비용이 더 훨씬 더 낮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뭐 50%까지도 차이 난다. 공업화학은 잘 모른다면? 네, 공업화학은 잘 모르는데 저도 이렇게 보고를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쉽지는 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 좀 다시 해줘요. 난 솔직히 맨날 들어볼까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이게 그 석유를 그 정제하는 방식에서 이제 나프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거를 나프타 NCC라고 하잖아요. 나프타 크래커거든요. 나프타를 갖다가 이제 정제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이제 만드는 거고 하고 이제 하나는 이쪽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나프타 베이스 계열이고요. 이제 미국 같은 이 쉐일 오일 쪽은 이제 에탄올 베이스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탄올 베이스 계열에 대한 쪽들이 단가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단가 낮다.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쪽이 경쟁력을 가지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구조적으로. 쉽게 하면 이거네. 네. 뭐 GS라든가 SK라든가 롯데나 이런 것들 그런 쪽은 다 그쵸. 나프타 계열을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쵸. 그 예.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롯데였나요? 롯데가 이제 그 롯데였나요? 그때 한번 미국에다가 에탄올 베이스 크래커 우리도 만들겠다라고 공시를 하고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에탄올 베이스도 이제 같이 가져가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석유화학 업종에서 나프타냐 그걸 떠나서 일단은 공급 과잉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중국 시장 쪽에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 석유화학 설비 자체에 대한 쪽을 아직까지는 파산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을 중지시켜 놓은 거지 파산한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역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공장 가동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게 이 화학 업종의 마켓의 그 프라이스의 캡을 씌우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해보죠. 네. 지난 주말에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가 또 세계 최초로, 모든 세계 최초지만, 3차원 V낸드, 새로운 거, 그런 것도 먼저 했다 그러고, 거기다 보면 우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SSD 있잖아요. 네. SSD가 정말 커지고 있다는데, 말은 저도 하지만은 우리 또 공대생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오늘 보니까, 스텔링 엔진이라고 아세요? 스텔링 엔진입니까?
애시당초님이 수호님은 아실지도 모른다. 스텔링 엔진 이런 걸 쓰셨는데 모르시는 거? 모릅니다. 네. 공대생도 모르는 게 많답니다. 네. 애시당초님 이해해 주시면 좀 고맙겠고요. 네, 그 얘기 해주세요. SSD가 뭔지 일단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죠.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를 이렇게 엮어갖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이제 박아서 이거 하드디스크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드디스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소음도 있고 나중에 오래되면 그 에러 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소음도 있고 에러. 소음도 문제고요. 속도도 그다음에 이제 발열 문제도 있고요. 그죠? 에러 나고 발열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충격에 약합니다.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면은 우리 하드디스크 못 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SSD도 충격은 물론 이제 받으면 안 되겠지만 아주 강한 충격을 하드디스크 대비해서 어떤 그 충격, 그러니까 미세 진동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과거 이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하드디스크죠. 이런 이제 모터를 돌아가는 하드디스크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 유격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하드가 못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SSD는 속도도 빠르고 소음도 덜 나고 발열 문제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 SSD 시장에 대한 본격 개화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SD 서버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늘 것이다. 그러니까 서버가 이제 하드를 안 쓰고 SSD를 바꾸는 추세라며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SSD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지금 매년 20% 이상씩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SSD에 대한 이 서버 시장 점유율에 대한 쪽인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3비트 낸드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품에 대한 쪽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단가가 훨씬 낮아진다는 얘기죠. 비트당 단가가.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SSD 서버 시장에 대한 쪽을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낸드에 대한 쪽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매출처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이미 예견이 돼 왔었던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던 하드디스크 사업부를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네. 웨스턴 디지털한테 웬디한테 팔았나요? 어쨌든 팔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이 SSD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SSD가 된다라면 반도체 시장 쪽에서 한 가지 또 호재성 재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뭐 마이크론 쪽에서 나오는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뭐 반도체 칩 수요 둔화에 대한 얘기 때문에 지금 뭐 원익 IPS라든가 장비 쪽까지 전부 다 끌어내리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큰 흐름에 대한 쪽은 메모리 사용에 대한 증가로 간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또 여기 또 질문이 들어오셨는데요. 그 C게이트에다 팔았다 그러나요? C게이트에다 팔았군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지적질을 해주셔야 돼요. 웬 웨스턴 디지털인지 C게이트인지 헷갈렸는데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네네. 최고로 수준 높은 우리 시청자분은 바로 여기 김준권으로 네, 방송을 보시는 분이야. 네. 가이트너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요 지적질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틀려도 그냥 물론 속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요. 네. 그거 도와주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자기는 그 SSD 쓰잖아요. 네. 삼성 거 써? 삼성 것도 하나는 삼성 거고요. 지금 노트북에 들어있는 거. 인민웨어. 그거는 대만 거요. 대만 거? 네. 그리고 집에 PC에 있는 건 삼성 거. 어떤 분이 네. 삼성 SSD가 분량이 많다던데. 그렇죠? 뭐 SSD가 뭐 분량 날 게 있나요? 그리고 뭐 삼성 거는 편한 게 분량 나면 바꿔줍니다. 바로 몇 년이라도?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삼성 하드디스크의 장점은 단점은 잘 망가진다는 거였어요. 나도 한번 바꿨어. 네. 두 번이나 바꿨어, 두 번. 중요한 거는 가면은 무조건 바꿔주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두 번 바꿨는데. 네. 그게 그럼 이렇게 물어봐면 이제 저도 이제 안 사더라도 홈쇼핑을 자주 보잖아요. 네. 근데 보면 요즘 보면 툭하면 1테라 준다 그러더라고 하드를. 네. 이제 그런 거 쑥 바뀌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외장 하드는 하드디스크. 아니 노트북에 1테라가 장착돼 있다 얘기하는데 네.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건가? 아니죠. 그렇진 않은데 하드디스크는 이제 들어가는 갈 텐데 이제 그 부팅 디스크 정도는 이제 그 SSD로 바뀐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하나 들어갈 게 이제 SSD로 이제 부팅 디스크로 한 128기가짜리나 256기가짜리 하나 들어가고 한 750기가짜리나 뭐 1테라짜리가 이제 그 저장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아는 게 많아요. 서버 쪽은 아예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아예. S당조님이 훌륭하신 분인데요. 네. SSD는 디스크 정리를 자주 하면 안 된다네요. 맞는 얘기야? 네, 맞습니다. 오! 디스크 정리를 안 하는 게 좋죠. 많은 척. 굳이 뭐 근데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워낙 부팅 속도가 일단 워낙 빠르니까 그
가격대, 그러니까 여태까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돈 들이는데 효과가 가장 많이 나는 거 이게 아마 SSD가 아닐까 체감으로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보면은요, 이 시간에 저희 시작할 때 보면 1550번, 그 정도 오시거든요. 아침부터, 아까 시작할 때보다 1650, 1660, 70분 이렇게 계시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누가 한 명, 출연자 쑥 들어오시네? 소문도 안 났거나, 아니면 본인이 얘기를 했거나, 그쵸. 아니면 출연 이런 방송 공지에, 나 월요일날 내가 나온다는 거가 다 아는 거야, 지금 이분이요. 네. 뉴스 설명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주신 분 있죠.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앵커, 장엘 앵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멘트가 별로였나 봐요? 아니요. 발음이 짧았어. 좀 아니요. 짧았어. 멘트는 항상 감사하죠. 너무나 네.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기 영혼 지인분들 없는 보시더니 멘트였나 아시더라고요. 잘해주신다고. 항상 지인? 예쁘다고 해주신다고. 지인? 네. 어머니? 마켓 11 아니요. 지인이요. 아는 분. 아는 분? 아는 분이 네, 네. 그 모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이승원 앵커님의 열렬한 팬이라고 지금도 보실지 몰라요. 팬이라고 말씀주셨고 이승원 앵커님은 저한테 잘해주신다고 좋아하셨어요. A씨. 모 증권사에서도. 괜히 얘기했나요? 모 증권사에 갔었는데요. 네. 금요일날 저녁을 회식을 했는데,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어저께 제가 워낙 잠을 못 9시 이루셨죠. 정도에 빨리 자야 돼요. 네. 새벽 1시에 자고를 3시간 반 겨우 자고 나왔어요. 왜요? 붕통이 터져서. 왜 분통이 되셨어요? 그냥 이승원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에다가 놓고 종목을 잘 맞춘다는 거예요. 네.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 인사이트가 있다 그러고 2학년이면은 떨어져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반 맞춰도 잘 맞춘다는데 확실하게 팬덤이 이성대 형성이 팬덤은 됐네요. 벌써 그분도 그렇다면 대기업에 다니는 누군가가 네네 열심히 지켜보고 계시는데 부끄럽습니다. 이승원 앵커님 정말 스마트하시다고. 이씨 네, 젠장. 진도 나가죠. 네, 이항희 앵커님은 저한테 잘해주시기 때문에 좋다고 네. 또 말씀 주셨으니까요. 네. 오늘의 경제 뉴스 먼저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들 보신 뉴스 보시면요. 첫 번째 뉴스, 공포 앞에 장사 없다. 주가 싸도 외면하고 있는 현재 증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외국인이 증시에서 썰물처럼 빠지는 진짜 이유에 대한 그 뉴스고요. 세 번째는 추석 연휴 이후에서 백화점 매출이 반등하면서 의류 업체도 동반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기의 현대중공업. 오늘 또 고강도의 구조조정안을 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밀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역시 종목 리포트로 SM 루한 소송에 의해서 3만 원대 이탈되면서 엔터주의 투심이 악화된 모습인데요.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공포 앞에 장사 없다. 10월 10일 FN가이드에 따르면 우선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6개 종목이 PBR 1배를 밑돌았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 PBR이 0.96배, 그리고 한국전력 포스코 PBR도 1배 밑도는 0.6배, KB금융 0.5배로 장부가에도 못 미치는 종목이 수두룩한 상황인데요. 당장 회사를 청산하고 자산을 매각해도 주가만큼은 가격이 나올 정도로 싼데도 매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싸졌는데도 주식을 사들일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 자산운용사 국내 주식운용팀장에 따르면 유럽이나 중국 등 글로벌 경기 전체가 위협받는 시기에 PBR 1배가 의미가 없다라며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지 그나마 수익을 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도 시황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뉴스 모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계속 우리 시장에서 이탈되고 있는 이유 모두들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 1조 9,290억 원을 매도하면서 10월 달인 이번 달 들어서만 1조 2천억 원 넘게 순 매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실망감으로 압축이 됩니다. 우리 시장의 고성장, 저평가, 주주정책 개선 가능성 등 세 가지 투자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배당
확대 지지부진, 여기에 현대차 거액 입찰로 인해서 배당에 대한 실망감이 한몫을 하고 있었죠. 이 상장 기업들의 배당 활성화를 하겠다는 최경환 노믹스가 한국 증시의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것으로 봤었던 외국인들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돌변한 것도 중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외환시장 동향이고요. 달러 강세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외국인이 환차손으로 인해서 증시에 이탈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오고 이게 다시 주식시장의 매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지금 시장은 지금 지지선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우리 앵커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도 잠시 얘기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뭐 잘못한 거, 뭐 있긴 있겠지만은요, 그거보다는 글로벌 요인이 크기 때문에, 물론, 뭐 1920이라는 선, 1880이다, 1920이다, 뭐 1900이다, 뭐 이런 선들이 있겠고요. 올해 저점이 1870, 80 원저일 텐데요. 이런 게, 상식적으로 기대심은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그 큰 의미는 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저점, 종목별로 저점이 깨졌다고 해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들어갈 시기는 여전히 좀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죠.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적극 매수는 아닌 상황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현, 의류업체 대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추석 연휴 이후에 이 8, 9월 달에 백화점 매출이 4에서 5%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의류업체들도 3분기 실적 성장세가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8월 백화점 매출액이 추석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5%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요. 9월에는 다소 긴 연휴 등으로 소폭 성장에 그쳐서 의료 부분의 매출 역시 4에서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업체 중에서는 한섬이 3분기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대홈쇼핑이 인수가 되면서 현대백화점 등 현대유통그룹과의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에 따르면 한섬이 신규 브랜드 론칭으로 2017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현대 홈쇼핑에 인수가 되면서 유통망 확보로 인한 이 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국내 브랜드 부분이 2분기부터 양호한 매출 반등세를 보였고 3분기에도 보브나 지컷, 데이즈가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라는 분석입니다. 뭐니 해도 의류업체는 또 이승원 앵커님이 전문이실 것 같아요. 저는 아닌가요? 직접 대현을 탐방 갔다 오셨죠? 아, 그죠? 직접 다녀오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공개했는데요. 목요일날 한글날이었나? 한글날 제가 현대백화점 1,500원 갔다가 없어갖고 롯데백화점 잠실점까지 가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지난번에 여기 다 공개를 해드렸죠.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물론 이제 대연에 대한 쪽도 좋겠지만 텍스 리펀드 요거가 그래서 그거 전 처음에 무시했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하니까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대연도 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있지만 하여튼 그게 요새 면세점만 가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는 좀 손쉽게 왜냐하면 웬만한 매장이나 화장품 매장에 다 붙여 있어요. 그래서 롯데가 아니라 딴 데 다 할 거거든요. 그것도 신세계랑 현대백화점 그거는 안 봤는데 아마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나 롯데 쇼핑도 백화점 마찬가지고 롯데 쇼핑 그리고 현대, 신세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뭐 메리트 있다고 해서 그거 뉴스 같고는요. 근데 그건 그렇고 그 중에서는 그 얘기 좀 해줘요. 신세계 인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포인트가 그 증설에 대한 쪽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과 신세계 아울렛에 대한 그 증설에 대한 쪽이 2017년까지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매출에 대한 증대가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요우커에 대한 쇼핑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화장품 일색이었는데 그것이 의류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겠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 자체는 과거에는 이제 단체 관광 쪽에 대한 쪽에서 이 단체 관광과 이런 관광에 대한 쪽이 지금 그 개인 관광에 대한 쪽으로 다변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쪽이 아닐까.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는 금요일 날 미팅할 때도 아주 재밌는 내용. 그 얘기하려고요? 네. 해주세요, 저희가. 재밌게 해주세요. 중국 대신에. 여성분들이 와서 국내는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을 보면 어떠세요?
길거리에서. 보통 대개는 안 좋아하죠. 그죠? 되게 안 좋아. 짜증나죠? 아, 괜히 입었나 싶기도 예, 하고 괜히 바꿔 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중국인 쇼핑객들은요. 누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옷을 입어서 이게 마음에 들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옷을 내가 갈아입으러 가면 네. 그 사이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거 다 주세요. 종류별로 다 주세요. 그걸 갖다가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내가 결제하려고 했더니 방금 전에 중국인 관광객이 다 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자분들이 같이 오셔갖고 똑같은 옷을 똑같이 산대요. 신기하네요. 네. 민족성이 좀 다르기 때문일까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 우리 네. 얘기해준 친구도 앵커예요. 저랑 네. 이제 같이 일을 많이 하는 앵커인데요. 직접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그 아울렛 가면 그런 게 워낙 많대요. 아울렛 가면 중국 사람이 단체로 모이는데 옷 매장에 와서 뭐 특정 네. 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장에 와서 옷을 잘 안 입어본대요. 예. 말도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어려운 게 있고 그럴 테니까 그 예쁜 여자가 입잖아요. 예.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가 입고 있으면 그거를 다 사간대요. 아, 그래갖고 그렇구나. 아울렛에서 쇼핑한 팁은 사면 바로 결제를 한다네. 고민하지 말고. 사야지 아니면 자기 여러 번 당했대 그 얘기를요. 그렇군요. 자기가 잘난 체 한다 그러 예쁘다고 티냈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작에 얘기했잖아요 저한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네. 보게 되면은 뭐 신세계 여주 아울렛 이런 데서도 이 사후 면세점이라고 하죠. 텍스 리펀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 텍스 리펀드가 최근에 예전하고는 달리 절차가 이제 간소화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전 그동안에 이제 면세점에서만 머물렀던 매출에 대한 쪽이 이 매출군이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중 한 분께서도 요우커들이 화장품에서 의류로 요즘 추세가 바뀌었다고 하네요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네요. 지금 저도 지난번에 첼시를 한번 파주점을 다녀왔었는데 신세계?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았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가방 쪽에 있어가지고 네. 옷을 입어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오네? 라는 그냥 얼핏 그쵸. 그런 생각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말 여기저기 다 나타나요. 예, 또 다른 남은 소식 있어요? 네, 오늘 또 화제의 뉴스죠. 위기의 현대중공업 구원투수로 최길성 건호갑의 승부수가 던져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승부구가 던져졌는데요. 올해 상반기 1조 3천억 원 가까운 영업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이 전체 임원의 30% 안팎을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단 뭐 고강도 조직 개편의 핵심은 임원의 구조조정으로 대상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중공업 3개 조선사 계열사 임원들입니다. 이 중에 30%의 그 사직서를 받은 뒤 선별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 밖에도 조직 개편에 나설 계획으로 지원 조직을 대폭 줄이고 생산과 영업 중심으로 조직 시스템을 바꿀 예정입니다. 또 우수한 인력을 생산과 영업으로 전진 배치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기도 했고요. 과감한 사업 재편도 진행을 합니다.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사업과 해외 법인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조정을 하기로 했고요. 즉 줄일 수 있는 비용을 모두 줄이는 전사적인 비용 절감에 나선다라는 오늘 혁신적인 구조조정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승부수가 과연 주가에 통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저 이승원 대표 좀 대답해 아니 저는 뭐 의견이 없죠. 왜냐하면 이 조선업종은 또 그 위원님이 전문이잖아요. 조선업종 전문. 여기 근데 뉴스를 보니까 260명 전원 사표를 받아갖고 그중에 70명을 집에 보내셨네. 70명을 보내셨고,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에 있다가 너 좀 뭐하니? 그러면 현대미포조선으로 보내고, 현대미포에 있다가 좀 잘못했다 싶으면 현대사모로 보내고 이랬는데, 그걸 이제 아예 못하게 한다네요. 예. 그걸 이제 안 저는 하게. 그에 대한 코멘트는 별로 네네. 할 게 없고요. 일단 뭐 펀더멘탈이랑 뭐 전혀 상관없지 않겠느냐.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게 짧게 끊으십니까? 진짜로. 펀더멘탈이랑 뭐 오늘 현대중공업에서 한번 그 특강을 들어야 되겠는데 형님을 모셔놓고. 무슨 소리예요?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네네. 네. 마지막 소식 볼까요? 네. 네. 엔터주의 대장주 SM이 더 이상 대장주가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소속 가수들의 소송으로 인해서 3만 원대 깨지면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엔터주의 SM뿐만이 아니고 YG 엔터테인먼트, 뭐 키스트도 오늘 급락을 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엔터주의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인기가 많았었던 이 엔터주 매매하신 분들 아니면 이 낙폭 과대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앵커님께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솔직히 그 시장이랑이 뭐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예. 저는 금요일에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적극 사라 뭐 이런 관점 말씀드렸지만 저는 SM이 싸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네, 예. 소속 가수의 소송권은 하나의 그냥 빌미로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엑소가 아니라 뭐 백소가 됐건 킴소가 됐건 준비할 애들 엄청 많다. 네.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아. 지금은 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약간 또 그 사적인 얘기지만 지금은 그 이수만 그 대표가요. 그 심신이 좀 안 좋은 거 아시죠? 예,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뭘 하려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죠. 회사의 왕초가 그 대표가 조금 그 가정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뭐 떨어지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 꺼리도 안 된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는 솔직히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그동안에 SM의 그런 부분이 이수만 회장이 부재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집 사고 그래서 이제 간호를 하시고 이렇게 계시다가 안타깝게 이제 상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심기일전하시게 되면 이제 예전과 같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다만 어쨌든 YG가 좀 더 앞선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콜라보에 대한 쪽에서 뭐 의류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뭐 아니면 패션 뭐 그 소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SM도 어떤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쪽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왜 그러시죠? 네.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네. 오늘 일요상으로 해갖고요. 장애 랭커.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럼 일주일에 2번씩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요.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좋은 소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메이저 리포터 시간인데요. 오늘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파라다이스 기틀째 급락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 아시는 분 얘기 달라는데 오늘 마침 잘 됐어요. 네. 오늘 보면 제가 먼저 하겠는데요. 네. 이거는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리입니다. 그 화면 좀 그 잡아주세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는요, 아까 질문하신 분 잘 들어보세요. 뚜렷해지는 장기 성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목표 주가 48,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떨어지냐? 지금 시장이 워낙 이제 안 좋으니까요. 같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외형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외형이 줄어드냐, 이익이 늘어나냐, 이익이 줄어드냐는 건데요. 이거죠. 파라다이스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분명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사람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은 또 이렇게 감수한단 말이야. 일본 사람이 감수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투자하게 되면. 투자 확장만 하면 뭐예요? 돈이 안 들어오면 네. 돈이 안 들어 투자비가 또 많이 들어가니까 어떡하냐 이런 얘기 나는데요. 근데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일본 사람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칼럼에 들어가면요. 연결 대상의 3분기 드라백과 홀드를 이런 게 나오는데요. 드라백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베팅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네. 베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홀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시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일본인 VIP 일본인 수 있잖아요. VIP 방문객 수는요. 15.5 네 번째 줄입니다. 아까 거기에. 여기? 두 번째 깔라면 세 번째 줄. 여기군요. 네, 거기요. 예.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있죠. 일본인 VIP의 방문객 수는 거기. 전년 동기 대비 15.3% 줄어들었지만 인당 드롭백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었지만 또 돈을 더 많이 애들이 베팅을 한 거지. 그래서 네. 전체 드롭백은 2.7% 감소했죠. 일본 사람 별로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인 돈 버는데 문제가 없다. 엔화 약세도 한국 와서 베팅했다는 얘기는 더 있는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하여튼 일본에는 없으니까 카지노가. 그리고 보겠고요. 또 중국인 VIP 드롭백 방문객은 15.6%, 15.3%가 이제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이래서 전체적으로 어떻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는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장기적으로 이게 한 번에 계속 갑자기 우리가 한번 예능가 저거잖아요. 송대 시티 그 이름 뭐지? 파라다이스 시티인가 그거?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엄청나게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2015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미리 확장되는 것들이 있어요. 2015년부터 인천점이랑 워클점 20에서 30% 늘어나고요. 제주 그랜드점이 또 80에서 90%까지 대규모 확장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칼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 아시죠? 그래서,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 시티도 2017년 1분기에 1차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늘어난다.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제 뭐 다 빠지잖아요, 지금은. 빠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카지노에서 좋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이제 오늘 흥미로운 건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 드리면 저는 이제 관련해서 이런 것보다 사실 토비스를 더 좋게 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내용은 안 읽었는데, 코텍을 또 레포트 쓴 애가 있더라고요. 네, 코텍을 오늘 레포트가 네, 나왔더라고요. 레포트를 봤어요. 근데 주가를 제가 못 봤는데요. 코텍도 한번 제가 볼게요. 왜냐면 코텍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코텍은 되는 대로 내일이라도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으면 코텍을 하여튼 오늘 좋게 쓴 애가 있어요. 코텍이 1위의 위상을 되찾는다. 뭐 이렇게 제목을 멋있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코텍도 제가 내일 봐서 찾아봐서 설명드릴 건덕지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그 미디어플렉스 얘기한다며요. 네, 오늘 뭐 미디어 플렉스가 나왔는데, 뭐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뭐 미디어 플렉스, 좀, 하기는 그렇지만, 왜냐면 이제 오늘 모멘텀 주식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도 이제 내용에 대한 쪽은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고,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플렉스가 그동안에 빠졌던 게 이제 뉴에 대한 상장이 이제 지연이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뉴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뉴가, 이 뉴가 뭐냐면은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최근에 아마 보시는 영화 중에서 히트 친 건 아마 대부분 뉴에서,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뉴 사장님하고 요쪽 스태프들이 미디어 플렉스 출신들입니다. 나가서 이제 만든 회사가 바로 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뉴가 중국 화책 미디어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미디어 플렉스가 이제 그러니까 뉴가 그 정도라면 미디어 플렉스도 그런 매력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니?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와 달리 그러니까 뉴랑 이렇게 비교한다라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2015년도에 또 라인업을 좀 볼 텐데 2015년도 이제 영화 라인업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떤 거를 보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저는 이거 조선 명탐정 요거는 기본적인 김명민 오달수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기본적인 거는 할 것 같고요. 각시투구꽃의 비밀 속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연석 문채원 요거는 약간 조금 약하긴 하지만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라인업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황정민, 전도연, 송강호, 전지현, 이병헌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승우, 백윤식, 전지현, 하정우가 암살, 이준익 감독의 사극 복귀작, 네, 요거 하나?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라인업을 보게 되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미디어 플렉스의 라인업을 볼 때도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쪽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 그래요? 않겠느냐. 나한테 물어봐. 라는 거죠. 네. 볼 거 하나도 없네.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나 볼 거 하나도 없네. 왜 못 봐? 볼 거 많구만. 몰라. 나 좋아하는 애 하나도 없네. 전도연하고 나오는 남자 배우는 다 뜨죠. 공유가 이번에 크게 히트치지 않을까. 전도연이 지난번에 그 영화 있잖아요. 네. 프랑스에서 이상하게 엮여서 오랫동안 한 거. 네. 실망했는데 난. 그랬습니까? 예. 볼 거 하나도 없잖아 이거. 네. 예. 어쨌든.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라인업을 놓고 봤을 때 뉴 대비한다면 여전히 미디어 플렉스는 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썰렁하니까요. 이런 주식들에 대한 있지만요. 그렇게 반영은 쉽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2부 시간에도 준비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2부 시간에는요. 저희가 특징주 몇 개 좀 더 살펴보겠고요. 내일인가요? 네. 다음에 이제 그 신주 합방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얘기 좀 해가면서요. 그리고 다른 주식들을 같이 해서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몇 가지 공기업 주식에 대한 판단하는 시간을 집중 여러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2시 막 넘어갔고요. 지금 막 방송을 다시 2부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그나마 지금 버티면서요.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0포인트 언저리에서 왔다 갔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 흐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대로 반등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오늘 하루 정도요?
뭐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타난다 이런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아침에 이제 투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오후장에 이제 꼬리를 만들어 주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반등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느냐, 이게 좀 그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끼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쪽도 반등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 특히 이제 그 외국인이 팔지도 않는데 그 연기금 매도 때문에 하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하락하지 않았던 잘 버텨주었던 이 모멘텀 주식들도 지금 차익 실현 대열에 동참이 됐기 때문에 네. 그만큼 투자 심리에 대한 쪽이 엄청나게 위축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아침에요. 의외로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건데 상대적으로 그 뭐 다 토해낸 게 있어요. 그게 주식회사 LG거든요. 네네. 봤어요? 네, 봤습니다. LG는 어떻게 봐요? LG는 얘기하는 사람 꽤 있어요, 지금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LG 같은 경우는 좋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뭐 LG가 좋아지려면은 당연히 사업하는 회사들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일단은 뭐 LG가 오늘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뭐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모두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는 뭐 LG도 뭐 이렇게 오늘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어렵겠지만 LG 디스플레이나 뭐 전자나 이노텍에 대한 실적을 감안해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CNS 상장이라든가 최근에 뭐 CNS 같은 경우 뭐 전기차 사업에 대한 쪽에 또 그 충전소 사업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LG도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이제 네. 많이 하락하다 반등하는 것 중에 네. 또 하나가 앞서 그 삼성전자 이런 것도 있죠. 오늘은 GS가 더 반등해요. 근데 GS라는 주식은요, 특이한 게요. 국내 기관도 계속 샀어요. 반대로 외국은 계속 뭐 하루도 안 빼놓은 건 아니지만 긴 매도 잠깐 사고 매도 이러거든요. 추세들은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약간 참고 있는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2, 3% 정도 반등하는 것이 시장의 특징인데요. 그래도 이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을 일단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SK이노베이션도 이제 많이 떨어져서 이제 주가 안정된 흐름을 최근에 3, 4일째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도 이제 0.9% 반등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SOE 뭐 같이 얘기 나오는 것들인데 SOE는 뭐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오늘요. 그래서 이게 뭐 정유주의 어떤 동반 흐름 이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요, 또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건설주가 언제 9월 초반 정도까지요. 9월 초반 그리고 8월 9월 말까지 9월 중순까지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흘러내리고 있어요.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제 부동산 114에서 나온 걸 오늘 좀 뉴스를 봤더니 어저께 뉴스 제가 집에서 확인해 봤더니 그 아파트 가격이 주택가격이 좀 올라가 했는데 이제 상승률이 0.06에 훅 줄어들었어요. 이제 주위에 요새 그런 일 때문에 부동산 한 명 가봤더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껏 기대감은 부풀어 올랐는데 실제 매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올려놨고 매물은 좀 줄어들었고 매물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놨는데 실제 거래 안 되니까 이거 아닌가 봐 하면서 네. 다시 여기 부동산이 좀 설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것만 남은 이제 현대산업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현대산업 한번 주가 보시면 이거 고점 대비 46,000원 같은 게 알게 모르게 지금 9월 22일 날에요. 그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 46,000원 같은 것이요. 이게 지금 돈만 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올라갔는데 오히려 지금 뭐 11주 연속, 12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보면 이제 훅 떨어졌거든요. 이게 다 GS는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펀더멘탈이 없이 이제 이런 건 뉴스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시 뉴스가 다시 아파트 가격이 다시 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렇게 국회에서는 초이노믹스 이거가 뭐 다시 도루묵이다 이런 얘기 비판적 시각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그런 것들 흘러내려다 보니까 다 같이 빠집니다 지금요. GS건설도 그렇고요. 뭐 LG 하우시스나 뭐 대림산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대림산업은 이제 석유화업종이나 건설이잖아요. 대림산업 한번 보셨어요 요새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대림산업은 특히 대림은 뭐 여천 NCC가 있으니까. 그 대림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건설 쪽이랑 이런 화학 화학인데요. 쪽이 있으니까. 뭐 겁나게 빠져요 지금 이거요. 네. 예, 근데 이런 것들 지금 사고나 얘기하는 너무나 위험하죠 지금요. 네. 딴 걸 다 떠나서 하여튼 완전 수직이네요. 완전 수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게 보면 정말 쌀벌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요. 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앞서 예고해드렸던데 우리 그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 해보자고요. 네. 한전, KTNG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다 나름 뭐 살아 있거나 뭐 이렇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배당에 대한 네. 기대감, 특히 이제 이 KTNG 같은 경우는 그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배당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KTNG가 지금 그 금리가 지금 몇 프로죠? 2.25%죠. 2.25% 시중 예금이 지금 몇 프로 정도 합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시중 예금 어느 정도 되죠? 몰라 예금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그러니까 나도 돈이 없어서 예금을 안 해봤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KTNG가 보게 되면은 이 배당입니다. 이제 과거 이제 배당을 한번 쭉 보자고요. 2005년도 말고 쭉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배당을 최근에 배당이 계속 높아지죠.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떤 그런 화면이 과거 나와? 2000년도 초반에 1,000원대에 있다가 배당이 지금 중반에 들어오면서 3,000원씩 지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3,000원, 3,200원. 그죠? 몇 번이야, 작년에도 화면으로? 0673입니다. 0673 화면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KTNG가 3,000원대에 배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KTNG를 말씀을 드릴 때 야, 배당을 이거를 장기적인 펀드에서는 예금보다 더 주는 만약에 이런 투자처가 있다라면 9만 원대로 내려오게 되면 무조건 KTNG를 사야 되는 3%대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 수익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9만 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KTNG가 0673 아닌데요? 0673입니다. 배당이라고 돼 있고요. 0673 맞죠? 네. 왜 전 안 나와요? 0673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게 되면은 KTNG가 네. 지금 이 3,000원대 배당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만 원 초반만 가도 네. 득달같이 매수 들어오는 이유가 좀 여기에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다만 네. 이제 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별로 재미는 없겠지만 장기 펀드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뭐 연금 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KTNG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 배당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단발적으로 돈이 꽂혔으니까 좋긴 하겠지. 그죠? 좋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배당이라는 장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KTNG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가스공사는 어떻게 봐요? 많이 나온 김에. 가스공사는 저게 안 돼갖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도 이제 뭐가 되려면은 부채에 대해 저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납 요금에 대한 걸 갖다가 유동화시키겠다. 그게 이제 몇 조가 됐는데 그거를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올 부채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부채로 잡히면서 그거에 대한 쪽을 해결하지 못하면 주가가 좀 움직이기 어렵다. 그리고도 이제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워낙 요즘에 이제 터지는 게 뭐 어디 투자했는데 뭐 깡통 났네, 뭐 투자했는데 깡통 났네. 그래서 이게 회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한국전력은 돈이 막 팡팡 꽂히는데 얘는 이제 그 장부에서 다 지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 한 얘기 중에 제가 무슨 가스공사나 이런 특히 가스공사는 제대로 연관 적이 없어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제가 확실히 갖고 얘기는 없지만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연초부터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수요일 날도 지난주에도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거잖아요. 우리 삼성동 부지역 장부가 2조짜리잖아요. 2조. 그래서 공시지가 3조. 그래서 4조 5조 정도 팔리지 않았는데 10조가 팔린 거잖아요. 하도 옛날에 장부가 형성돼 있어서요. 네. 근데 가스공사는 이게 이 장부가가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팔잖아요. 지금 그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게 있다는 거.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팔면 오히려 손해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눈으로 안 본, 저도 들은 거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100% 하시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편한 거는 여전히 한국전력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KTNG는 담배값에 정말 얼마만큼 그 중에 거래세 말고 정말 순수하게 담배값이 오를지 또 모르잖아요. 뜨거워서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4,500원 이거 있잖아요. 2,000원 올린 거. 이제 우리 국회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재경부에서 어디 뉴스 보셨잖아요. 그 4,500원이 가장 옵티멀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 사람들이 담배도 덜 끊고
그 회사 정부에서는 부인했지만 뉴스는 다 보셨잖아요. 그거 자기도 봤죠. 봤죠. 예. 그 회사 뭐 나라에서 부인했는데는 뉴스 다 보셨으니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닐 거고요. 그 4,500원을 만든 게 담배에 대한 그 흡연율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 최고로 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게 2,000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거 4,500원이 됐을 때. 네, 그게 최고로니까요. 어른이 알아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아서 했겠어요. 누가 누가 용역을 맡아서 했겠지만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호재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한국전력이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전력은 저도 여기 우리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내년도 상반까지는 룸이 열려있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믿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마리 중에 3명 중에 여전히 한국전력이 탑픽이고 한국전력은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1월 3일 날, 1월 2일 날 제가 우리 2015년 첫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릴 주식에서도 분명히 저는 한국전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고민 중이죠. 고민 중인데 저는 사실 이제 삼성 SDI나 전기 둘 중에 하나 하려는데 삼성 SDI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봐서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지면 삼성전자를 할지 하여튼 그 세 마리 중에 3명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아직 확정은 안 지었어요. SDI가 될 가능성이 있지 저는 않을까요? SDI 하려고 그러는데 네. 모르죠. 또 물어봤는데 그 김지찬 애널리스트가 안 됩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지. 그잖아요. 네. 삼성전기 좀 괜찮다고 봤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깨갱깽 했잖아요. 왜냐면 그 애널리스트가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우린 쫓아가야 되잖아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SDI가 제일 낫고 전기는 그래도 현금이라도 생겼잖아요. 로얄 패밀리에서 뭐 퇴출이 되거나 어쨌든 뭐 그 황제 일단 로얄 패밀리 보유하는 주식이 없으니까 현금은 생겨도 불안한 거지. 근데 테크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테크에는 좀 심하더라. 네, 미래도 없고 로얄 패밀리에도 못 끼고 참 안타까운 주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이 나온 김에 그거 좀 해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적어 있어요. 네이버는 오늘 반등을 하잖아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요. 그 카톡이 내일 있죠. 드디어 거래가 신주 막 들어오죠. 그 예전에 그 카카오톡 주식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카카오톡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미리 팔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공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합법적인 공매. 합법적으로 되는 거죠,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키움도 되나? 키움도 되고 뭐 주식만 제가 가지고 정확히 물어야 되거든요.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그건 네. 뭐 불법적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입고가 됐을 때 이제 그 매도에 대한 쪽을 좀 미리 진행하는 그런 물량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기관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팔지는 않겠죠. 그거보다 이제 블럭딜에 대한 쪽으로 이제 넘길 텐데 그런 이제 블럭딜에 대한 어떤 이제 오버행 이슈 이런 거에 좀 갔을 가능성이 있겠고 당분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이제 텔레그램으로의 망명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한 번의 이슈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게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텔레그램에 대한 이제 확산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카톡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이 상당히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쪽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작은 거 초과상간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간 태운다고 그런 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아니 지금 빈대 잡자고 명예훼손 그거 몇 개 잡자고 IT 국내에서 이제 해외에 대비해서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갖다 망가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떨어진 건 그런 네. 그 펀더멘탈이나 새로운 트렌드보다는 분명히 저것 때문에 빠질 거면 내일 그 주식수가 얼마라고 나오던데 몇 주라 그랬죠, 그게? 몇 주입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네. 아까 나오던데 주수가 꽤 많은데 4천 몇백만 주 아니에요, 그게? 4,300만 주.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4,300만 주가 이제 기존에 카카오톡의 주주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 샀던 사람이 될까, 뭐 거기 자사주를 갖고 있건 간에 누가 투자했던 사람이 갔기 때문에 엄청 큰 것이 분명히 사실 그때 빠지겠지만은요. 저는 이 생각은 뭐 드리고 싶어요. 저 자신이 그때 이제 금요일날 뭐 농담 삼아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성원 대표는 뭐 나쁜 짓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나쁜 짓 할 게 없거든요. 제 걸 누가 들여다 보더라도 네. 검찰이 뭐 저를 잡아갈 일은 없죠. 제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기분 나쁜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기분 나쁘니까 하는 거고. 오늘 혹시 이제 뉴스 못 보신 분은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다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커뮤니티까지 모르겠는데 오늘 경향신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단독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그거 봤어요? 뭐 다음하고 연계해서 실시간 그 얘기 하는 거야? 아니 꼭 다음이 아니라 4개 우리나라 SNS 이런 업체인데요.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이요. 그래서 경향신문 뉴스를 보고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 안 보여줘도 되고요. 안 보여도 뭐 알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가 지난 주말이었나 언젠가 그러면 그 국회의원 한 명이요. 그 카톡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쓰는 거가 국익에 위반된대요. 국익에. 그 얘기는 국익은 난 정말 어이가 없어. 그게 국익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페이스북 사는 사람은 다 그냥 국익을 갖다 팔아먹는 사람이야? 그거잖아요. 자기는 페이스북 안 하니까 국익을 존중하는 사람이네? 그렇죠. 저는 이제 애국자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페이스북하고 다 하면 페이스북 하는 사람은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저는 그런 접근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앞잡이지 나라를 팔아먹는. 저는 앞잡이야? 페이스북 쓰는 사람? 네네. 여기서 페이스북 쓰는 사람 다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런 접근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뭐 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주식이 저는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보겠는데 지금은 그런 건 상관없겠죠 분명히. 지금 내일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팔사는 급하게 분명히 맞죠 그건 제도적으로. 네. 내일 물건 들어온 사람 미리 팔 수 있는 거 맞죠? 미리 팔 수 있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네. 잡혀가는 거 아니고요.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팔 수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특징주 몇 가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그 특징주 좀 계속 몇 개 좀 봐주세요. 네, 특징주에 대한 쪽. 하나 궁금한 것도. 삼성전기 하이스코처럼 되는 겁니까? 무슨 소리야? 뭐야? 무슨 얘기? 갑자기 못 알아들었어. 신성재 부사장님도 이혼하고서 주가가 훅 갔잖아요. 네. 왜 삼성전기도 훅 가는 거야? 왜요? 이혼하잖아. 왜? 이제. 누가? 이부진. 이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부진. 이부진 사장하고 신성재 부사장과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기도 쭉 가는 겁니까? 비슷하잖아, 상황이. 이 사람이. 캐시 꽂히고, 하이스코도 지금 보면은 내연강판 사업부 떨어내서 캐시 꽂히고, 삼성전기도 캐시 꽂히고, 이제 가는 겁니까? 삼성전기 그래서 좋게 보신 거예요? 어디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나, 미리? 무슨 소리야? 하이스코도 수상했어. 하이스코는 완전히 뒷걸음지다가 그냥 올라간 거고, 그냥 그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의지랑 상관없이 올라갔을 뿐이다. 작년 이제 4분기 얘기했잖아요. 올라갔는데, 그거는 이제 진지한 주시장이 어이없는 얘기죠. 그래서 전 개인들의 사생활, 하여튼 사생활을 들먹이면서 주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 잡아놔야 돼. 정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잡아가야 돼. 그런 걸 SNS 조사해서 명예훼손으로 잡아놔야 돼. 사랑을 하다가 성격 차려 이혼했는데 그게 주가는 무슨 상관이야? 예? 그잖아요. 그래서 일본 뉴스에서 그러더라도 이 새로 사위가 지금 이게 부사장으로 돼 있다면서요? 삼성전기에. 삼성전기 부사장이요. 그래서 연말에 뭐 그만둔다 안 그만두는데 그만두게 무슨 상관이야? 네. 그거랑 주가 높낮이랑 상관이 없다는 보고 있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전 삼성전기는 좋게 보려 그랬는데 또 그러는데 우리 전지현님이 전해주신 거지 김 지사님이 안 된다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관심권에서 좀 얘기 나왔는데 하이스코는 뭐 하여튼 그 이후에 올랐는데요. 그거랑 접근은 저는 어이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농담하는 얘기죠 그냥. 농담 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뭐가 있으신 것 같아갖고 삼성전기 미리 얘기하였던 게. 네, 전 몰라요. 그래서 혹시 그 하이스코 때문에 연상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만 이제 호텔신라 오늘 반등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난주 이틀 많이 빠졌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호텔신라가 어떻게 된 거죠? 시내 면세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빠졌는데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어떤 애 또 레포트 또 썼잖아요. 네. 이게 키움에서 쓴 거 아니야? 키움에서 썼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키움에서 쓴 거 같은데 그게 이제 공정하게 하면 대기업이라고 배제를 그런 게 쓴 거 아니에요 지금요? 한번 볼까요? 키움에서 KB에서 썼네. KB 투자증권에서 썼네. 오늘 오리온, 네이버, 호텔신라도 나왔네요. 키움도 나왔잖아요. 키움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키움이 나왔잖아요. 백화점 업체 면세점 지수를 위협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내 면세되는 것이 목표 주가는 14만 원 유지했는데요. 하여튼 그 자체가 이게 단기적 뉴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14만 원 목표 주가 쓰셨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롯데신라는 오늘부터 뭐 10월부터 하는 뭐 창의공항 이런 거 이미 다 반영돼 있다 주가. 지난번에 14만 원 갈 때 다 반영됐다. 그리고 뭐 저기 또 있어요. 캄보디아 어디 뭐 거기에 면세 들어가는 건 이미 다 반영됐다. 진짜 여기서 좋아지려 그러면 비즈니스 면세점이 확장돼야 되고요. 면세점이 더 확장돼야 되고 비즈니스 호텔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이게 한 번만 가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직접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올 봄에 지금은 추가적인 매출이 엄청 뻥 튀기 쉽지 않아요. 왜? 이미 100% 150%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장충동에 가보시면 더 이상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왜냐하면 줄을 계속 쓰고 있고 그잖아요. 그래서 더 쾌적하고 더 넓어야지 사람이 더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제 말씀은 한 번이라도 가보시면 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면 다시 20만 원 가는 건데 20만 원, 30만 원 가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게 지금 회사 측에서도 고민일 거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더 늘어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SK 워커힐 같은 거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70%, 80% 늘린다고 하는데 그런 건 이제 모멘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이미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확장을 했잖아요. 지금 롯데신라가. 그래서 지하로 확 넓혀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왕창 더 커지지 않으면. 근데 제가 듣기에는 한 평, 두 평 늘리는 것도 다 관세청 그걸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허가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번에 뭐 중소기업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보면 중소기업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까놓고만 해서. 그게 지방 면세점이 중소기업 그래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바잉 파워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얘기는 그 기존에 있는 롯데하고 뭐 호텔신라 말고 다른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게 주겠다. 그래서 현대가 이제 그런 딜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있다 보면 특구잖아. 네, 관광 그렇죠. 특구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려감을 제시하는 게 대형 유통업체인데, 아니, 대형 유통업체를 신세계가 들어올 것도 아니고, 롯데도 가지고 있고. 신세계 들어올 수 있죠. 네, 신세계도 뭐 들어올 수 네, 있지만, 어쨌든 호텔신라가 있는데, 그죠? 아니, 그렇지 회사가 않습니까? 다른데. 아, 뭐 회사는 달라도, 뭐, 그러면은 대형 유통업체라고 하면 현대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는 거기는 왜 특구? 그러니까. 관광 특구잖아. 그러니까 아니, 신세계가 굳이 뭐 가져갈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네. 현대는, 아니 신세계는 들어올 수 있지 왜 들어? 아니, 현대는 줄만하지. 10조 썼는데. 세금도 많이 냈는데. 네, 세금도 많이 내는데 쓸만하죠. 아.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게 중소기업은 잘 안 될 거고요. 호텔신라도 뭐 같이 하겠죠. 그렇지만 네. 하여튼 그게 그런 게 가시적이 돼야지 20만 원, 30만 원 간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호텔신라 자주 가는 고객으로서 네. 더 이상 매출이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건 제가 분명히 들었다 제 귀로 직접 직접 총괄 본부장한테 들은 얘기 3월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더 이상 왕창 뭐 200% 거기서 그 장충동에서 나오기 쉽지 않다. 면세점에서. 왜? 이미 꽉 차 있다는 얘기죠. 꽉 차 있잖아요. 그것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큰 재미 없어서 저희도 좀 목소리 낮춰서 했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진행하겠고요. 내일은 좀 더 신나는 방송 될 수 있게끔 시장이 좀 받쳐줬으면 네.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